바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각매듭면이라고 돼 있고 각매듭면은 뭐의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L 값 그 자체예요. 자, L 값이 0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각매듭면 몇 개? 0개. L 값이 1이다 그러면 각매듭면 몇 개? 1개. L 값이 2면은 각매듭면 2개. L 값이 3이면은 각매듭면 몇 개라고요? 3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L 값이 1인 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각매듭면 옆에 적으세요. 각매듭면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이라고 적었어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 먼저 방사상 매듭면, 구매듭면을 볼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만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핵을 위치로 해서 요 위치 똑같은 요 거리만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핵을 위치로 해서 요 거리만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이 거리 똑같은 거리만 딱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이거를 3차원적으로 점을 다 찍고 난 다음에 다 묶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구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은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 위치의 어떤 거리인데 이 거리만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고 구 형태로 생겼죠. 핵의 위치를 포함해 안 해요. 이 매듭면은 지금 이 면이에요. 그래서 이 매듭면 플레인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공면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핵의 위치를 포함하지 않죠. 근데 각매듭면은 뭐의 위치를 포함한다고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죠. 그래서 각매듭면을 보는데 다시 보세요. 각매듭면은 뭐의 숫자하고 똑같다고요? L 값하고 똑같죠. L 값이 1일 때 그걸 우리는 무슨 오비탈입니까? P 오비탈이라고 하죠. 자, P 오비탈인데 PX 오비탈을 우리가 묘사해 보면은 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서 많이 발견돼요. X축을 따라 많이 발견되고 이 위치가 뭘까요? 핵의 위치. 그래서 이 핵의 위치를 딱 포함하는 요 면에서는 이 면에 어디든지 도달하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항상 얼마라고요? 제로죠. 그래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이 매듭면. 이걸 우리는 각매듭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PX 오비탈에 대해서 존재하는 각매듭면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Y축, 이게 G축이라면은 YZ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PX 오비탈에 대한 각매듭면이다. 그러면 PY 오비탈이나 PZ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각매듭면은 L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구매듭면, 방사상 매듭면은 그 숫자가 얼마더라고요? 주양자수 N 값. 빼기 각 운동량 연결수 L가 빼기 얼마더라? 1이죠. 이렇게 공식 암기하려면 어렵잖아요. 공식 암기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면 쉽냐면은 N 이퀄이 1일 때는요. 오비탈이 1의 오비탈밖에 없어요. N 이퀄이 2일 때는 2의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죠. N 이퀄이 3일 때는 무슨 오비탈이 가능합니까? 3에서 3P, 3D 오비탈 가능하죠. 혹시 1D 오비탈 들어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2D 오비탈 이런 거 없죠. 그래서 N 값이 2일 때는 2S, 2P. 그리고 N 값이 4일 때는 4S, 4P, 4D, 4F 오비탈까지 존재하죠. 5일 때 마찬가지예요. S, P, D. 그 다음에 F부터는 알파벳 순서예요. F 오비탈, G 오비탈, H 오비탈, I 오비탈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S 오비탈부터 볼까요? 주양자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S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부터 될까요? 1S, 2S, 3S, 4S. P 오비탈은 1P 오비탈 없죠? 뭐부터 시작해요? 2P죠. 2P, 3P, 4P, 5P. D 오비탈은 무슨 D 오비탈부터 있어요? 3D죠. 3D, 4D, 5D 이렇게 나가는데 자, S 오비탈. 무조건 주양자수가 제일 작은 이 오비탈부터 몇 개부터 시작해요? 구매듭면, 방사상 매듭면이 0개.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4개. P 오비탈은 2P 오비탈부터 시작해죠. 방사상 매듭면의 개수 몇 개라고요?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D 오비탈은 3D부터 있죠. 몇 개일까요? 방사상 매듭면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예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해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할까요? 8개가 존재하죠. 원자과 전자껍질은요. 원자과 전자껍질은 세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하고 전자가 2개인데 이 전자 2개는 무슨 오비탈에 있습니까? 3S 오비탈이 있죠. 그럼 질문. 3S 오비탈은 S 오비탈이니까 각매듭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L 값이 0이니까 각매듭면은 제로죠. 그런데 방사상 매듭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3S 오비탈은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방사상 매듭면은 2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S 오비탈에 존재하는 오비탈 또는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존재하는 오비탈. 말하자면 그건 3S 오비탈이에요. 그거는 매듭면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예, 2개다. 그럼 그 2개는 무슨 매듭면일까요? 각매듭면은 0개고 방사상 매듭면은 2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들은요.
주한기를 믿어야 돼요. 꼭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재는 사실 4, 5년 전이나 그거보다 좀 더 앞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때 필기했던 게 여러분들 교재 중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결국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나올 거 했던 거 지금 돌아가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또는 물리하고 화학이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하고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생물하고 일반화학하고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특히 물리가 교집합적인 내용이 유난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 결국 어디든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이론 가르치잖아요.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결국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물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리 교수님이 안 가르쳐도 주한계한테 배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질문. 매듭면은 방사상 매듭면과 강매듭면의 존재합니다. 방사상 매듭면은 n-l-1인데 그렇게 공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매듭면은 무슨 값하고 똑같다고요? 각 운동량 양가수 L값하고 똑같다라고 암기를 하십시오. 다전자의 경우에는 다전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뿐만 아니라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야 되죠. 따라서 수소 원자와 같이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1전자 시스템에서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만 고려하면은 간단하게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묘사가 됐어요. 어떻게 묘사가 됐냐? 수소 원자와 같이 1전자계에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존재하는 그 에너지 준위는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묘사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1312 kJ/몰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면은 저렇게 간단한 식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전자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자, 수학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원리로 배울래요?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로 배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출료입니다. 첫 번째, 무슨 원리라고요? 아우프바 원리. 두 번째, 훈트 규칙. 세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죠. 아우프바 원리는 핵심적 내용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로 전자는 여러분들 혼성 오비탈 배울 때도 그렇고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오비탈의 전자가 어디부터 채워지는가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지더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지더라.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더라. 이게 아우프바 원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럼 누가 더 낮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 중에 누가 더 낮아요? 4s 오비탈이 더 낮죠. 그래서 4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더라.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를 고려해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대각선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각선법 1s, 2s, 3s, 2p 그리고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이렇게 해서 1s 오비탈부터 채워지더라. 두 번째가 2s 오비탈에 채워져서 세 번째가 2p 오비탈과 그리고 3s 오비탈에 채워져서 3s 오비탈 다음에 뭐 어디에 채워집니까? 3p 오비탈에 채워지고 3d에 채워졌어요. 4s에 채워졌어요. 4s에 채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법을 하면은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걸 알 수 있고 먼저 채워지는 곳이 하여튼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고요? 더 낮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봤더니 ns 오비탈하고 n-1d 오비탈. 예를 들어서 n 값이 4일 때는 4s 오비탈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3d 오비탈이죠.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지더라고요? 여기 먼저 채워지더라.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따지면은 더 낮은 곳에 채워지니까 3d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더라고요? 더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다시 질문. 아우프바 원리는 크게 내용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전자는 어디부터 채워진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지죠.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아요? 순서대로 해보니까 시작. 1s, 2s, 2p, 3s, 3p 그리고 3d가 아니라 4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대각선법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에서 밑에 얘를 보니까 탄소 원자에 대해서 했는데 탄소
원소라고 하는 것은 6번의 원소예요. 원자 상태에서는 핵의 양성자수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똑같죠.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개 전자가 2p 오비탈에 존재해야 되는데 2p 오비탈 중에서 이렇게 쌍으로 먼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자가 1개씩 존재하느냐? 어떻게 되더라고요? 바로 밑에처럼 전자가 1개씩 먼저 존재하더라 이거죠. 이 오비탈을 2px 오비탈이라고 이 오비탈을 2py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2px 오비탈에만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전자 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반발력이 크죠. 따라서 이렇게 안 채워지더라. 한 개가 2px 오비탈이고 한 개가 2py 오비탈이면은 2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 발견되는 거예요. 2py 오비탈은 주로 y축을 따라서 전자가 발견되죠. 따라서 전자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반발력이 적죠. 이렇게 똑같이 2p다라고 하면은 주양자수가 2더라,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이 1이더라,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가 같아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데 공간적인 배양이 달라서 서로 다른 오비탈에 전자가 홀 전자로 먼저 채워지고 나중에서야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더라. 그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죠. 세 번째 규칙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 나타난 바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원자 내에 있는 어떠한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박스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자, 첫 번째로 열어보세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한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2개.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 내용이에요. 3개 존재하는 거 봤어요? 4개 존재하는 거 봤어요? 항상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2개.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는데도 바닥 상태에서는 그 전자 2개에 뭐가 다르더라고요? 스핀 양자수가 다르더라. 즉 스핀 배항이 반대이더라.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울리 베타 원리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파울리 베타 원리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라고요? 한 오비탈 내에 있는 전자들은 뭐가 다르더라? 전자 스핀 방향이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한 원자의 핵 주위에 있는 어떤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도에서 여기 소듐을 보면은 소듐의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부터 3s 오비탈에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11개의 전자들을 우리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다 적을 수 있죠. 다 적을 수 있죠. 먼저 1s하고 2s는 뭐가 달라요? 주양자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의 전자하고 2p 오비탈은 뭐가 달라요? 예, 각 운동량 양자수가 다르죠. 2p 오비탈이나 이 전자들끼리는 또 뭐가 다를까요? 자기 양자수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2p 오비탈에 이렇게 2개 있는 전자는 또 뭐가 다르더라? 스핀 양자수. 그러니까 4개의 양자수 중에도 적어도 1개의 양자수는 어떻더라?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 배치를 봤더니 소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따라서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진 것까지를 보니까 2p까지 꽉 채워졌거든요. 꽉 채워지는 것이 주로 몇 쪽 원소더라? 18쪽 영족 기체들이죠. 그래서 이까지를 봤더니 네온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네모가로로 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10번째 전자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 3s 오비탈에 추가전 1개 존재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은 얘 3번에다가 파란 색깔표를 밑으로 딱 쳐놓으세요.